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선은 국내 정치 복잡한 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세계 돌아가는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축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인종 말살 정책 비슷한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하느님이 그 자리를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지구를 줬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데가 피와 눈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리차드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역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발 거기에 평화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상한 풍선을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200개 이상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건 그 내용에 오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그들이 얘기하기는 남조선 사람들 야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그런 좀 억지를 부르고 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탈북단체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게 특히 심야 시대에 풍선을 많이 띄워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는 K-팝이라든가 무슨 우리나라 연속극 이런 것에 대한 USB,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1불짜리, 미화 1불짜리를 집어넣는 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희귀하다는군요. 그렇게 해서 많이 띄워서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동요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때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이 불법이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탈북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해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다가 엊그제 지를 무슨 미사일 발사한다고 하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단합해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거센 반발을 보이고, 또 중국도 내놓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북한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최신의 비행기 20여 대를 가지고 그냥 방어 훈련, 그들이 말하기는 위협 훈련을 하고 하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하여간 북한 사람들의 참 우선이를 똥물 오줌을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북한 문제, 남북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또 김정은이가 어디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적대 국가다 하고 내놓고 얘기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참 별종이다 싶습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만 얘기하면 제가 목이 말려요. 어제 저녁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잠을 설쳤을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의 제목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거 있어요. Sleepless Night in Seattle 하고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어제 저녁에 이재명이가 곰곰이 집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전횡과 독재의 시대도 서서히 흔들리는구나.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자신의 구속동의안을 죄송합니다. 구속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이어서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적절하고도 시적절하고도 정당했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보자면 그 박주민인가 하는 의원이 자기를 과시를 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부 전화를 걸고 어쩌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특히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내놓고 찬성하겠다고 주장한 누굽니까? 안철수, 무슨 뭐 최재형, 누구지? 이번에 실패한 누구? 이런 사람들 괜찮아. 다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저는 이 안철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안철수의 또 처갓집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처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제 중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한때 안철수가 정계에 등장할 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대학 동교동창 하나가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의 후원회장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연전에 안철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 안철수, 그 사람 대통령 되지도 않을 것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원회장까지 한 사람이 좀 지나치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가 이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나도 상당히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심각한 정치적 대결 국면에서 명색 당의 대표를 하고 아니면 대통령 후보도 꿈을 꾼다는 사람이 어떻게 최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적어도 17표 차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공개적으로 그거 지지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5명, 약간 플러스 알파가 한 2명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만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10표 이상이 흔들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됐듯이 이재명의 독재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우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진 거, 이거 추미애를 얼마나 밀었습니까? 이재명이 아주 그냥 친동생처럼 그냥 싸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미애를 아는 사람으로, 추미애 이번에 의정 나오지 말아라. 부정선거 문제가 있고, 사전투표에 그 현격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국회의장 되다고 나중에 그거 나타나면 어떡할래? 빠져라. 그런데 어거지로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래갖고, 당선되지 하는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걔를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은 있구나. 그래서 우원식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인데,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586이 이제 밀리니까, 우상호 같은 사람 밀리니까, 그 누구요? 양문석이? 양문석이 부동산 취급하는데 가짜 좀 문제점이 있는 그 대출 받았다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딸 이름으로 11억 원인가 한 거. 그래서 거기가 또 그 장성민 군이 또 거기에 맞붙었어요. 장성민 군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양문석이가 하도 말썽이 되니까 장성민 군이 덕을 봐서 오랜만에 국회의원에 다시 컴백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거 국민들이 그냥 양문석이 죽고 못 살게 해가지고 부정선거였는지 어쩐지 아무튼 당선됐어요. 이 사람이 기고만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찬조 연설까지 해줬던 우상호라고 누구야? 이번에 안 나왔죠? 선배 정치인이 마시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완전히 막강 사람의 논쟁이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 법석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당도 콩가루 집안이에요. 쓰레기 집안까지는 아니지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가 어제 저녁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2년 동안을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의 그 수많은 그 인적 그리고 물적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교묘히 빠져나와서 윤석열 압력을 넣고 윤석열 니 많이 나 집어넣으면 너도 재미없어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모아가고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저께 그 최상병 특검 부결은 제가 꼭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투 중리할 찬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그 4대 민생법안 그것도 거부권을 발동하겠다. 그런데 3개는 뭐 문제 없이 발동하고 4번째 하나는 발동할까 말까,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아주 우물쭈물하는데 그게 바로 민주유공자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민주유공자법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예? 아니, 그전에는 홍준표 의원이 발의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적당히 후원을 해서 광주 쪽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도 합의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번에 그것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아주 광주에 있는 5.18의 유공자들, 진짜는 물론이고 가짜, 다까지 온갖 특혜와, 예우를 다하는 법을 만들어. 그걸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든 거야. 이것을 거부해서 다시 제2에 붙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실은 부결을 시킨다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승리를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차제에 이걸 가지고 광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광주에 진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가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 이름도 밝히지를 못합니까? 이거 천하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민주유공자법을 재심의에 붙이기 위해서 전 국민적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야. 대통령 직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야. 아니, 민주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우물딱주물딱 만드는 그게 뭡니까? 5.18 문제의 핵심을 보훈처로 돌려라 이거야. 광주시에서부터 보훈처로 돌려가지고 전 국민이 골고루 여야를 잘 맞춰가지고 공평하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혹시 그 명예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5.18 당시에 광주 현장에 있지 않고도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광주 정신에 좀 협조했다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문제는 스카이데일리 조정훈 조사장이 아주 박사입니다. 거기에 많은 정치인, 이해찬,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종교인, 신부, 목사, 언론인, 이런 사람들 다 사전에 자기들이 반납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래야만 그것도 광주 사람들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투표 조사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데 아마 가장 압력을 많이 넣은 한 10사람 중에 하나는 낼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사실은 정치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 문제는 달라. 차제에 광주에 떼서 5.18 광주조사위원회 대통령 직활하고 공평하게 만들어라니까 50대 50, 100대 100 딱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딱 50대 만들어 그 안에서 몇 달 동안에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광주를 명예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 뭡니까? 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람 이게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까? 아무리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뭐 지속 가능성 위원회 등등 부위원장 등등으로 해서 여기는 좀 삐딱해 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당 소속이고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제한 얘기를 당의 대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올 만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풍풍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하게 나경원 사과하세요.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까 안철수 얘기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본의 아니니까나마 한동훈이를 옹호하는 입장이 돼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 한동훈의 뭐 지난번 선거에 뭐 책임, 선거 지금 한동훈보다 윤석열이 훨씬 많아. 지금 한동훈만큼 한 사람이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새로운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훈인가? 조정훈이가 제가 사는 지역의 후보에 제가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선거 백선 맺는 위원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커졌는지 너무 크게 놀려고 해. 그래서 동훈이냐 정훈이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조금 자숙하고 자해하세요. 그리고 뭐 또 갑자기 당 대표에 나오려고 하다가 또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것에 누구요? 황 비대위원장,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조동훈하고 한동훈하고를 착각해가지고 그 사람 당대표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우려가 그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후배입니다. 머리카락은 좀 적지만 아마 착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정치적 침해는 아닙니다. 아마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수척하면서 한동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는 말은 실수예요. 조정훈이가 안 나온다 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집권 여당의 풍물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 최상병 특검 폐기하는 그 자체로서 24년 전반기 정국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탈출구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사실은 너무 무리해서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거, 안철수나 나경원은 그렇다 치고 정치인이니까. 아니,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시내는 거대한 시위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교연합들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장례식이 전 시내를 석권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광화문의 이수만 광장에서 전화무게 목사가 미국에서 온 지식인들 상하 양원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거대한 집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한국 사태를 100%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광화문에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정에 동조하고 연대하고 심파타이즈하고 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냥 뭔데 그게 왔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큰 물결이 지난 토요일에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나라의 언론이라는 자들은 단 한 줄도 안 썼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김정은이가 떨어지는 쓰레기가 그 기자들 대가리에 떨어져야 돼. 예?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대통령 앞에서 그 선거, 부정선거 수사 안 합니까? 그 질문 하나 한 놈이 없어.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뭐야? 나라야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웃기지 않아요 정말? 웃겨. 조선, 동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도 야 그 한국말 좀 보고 하는 사람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네 혼자만 왜 떠드냐 이런단 말이야. 정말로 쓰라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예? 오늘이 30일인가? 29일. 내일이면 20일 국회 마감이 됩니다. 세상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타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꼭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희의 독재 시대, 박정희 독재했죠. 군사로.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보 말을 해도 지나치고 뭐가 지나치냐 이거야. 전두환 때는 경제라도 잘 됐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한테 다 맡겨놓고 그리고 뭐 아웅산 가서 얻어 터지고 그 전두환 따라다니다가 폭사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김재익 경제수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배들이야. 그 양반들이 그 대한민국 건설하다가 다 폭사당했어요. 삼천교육대를 그리워한 사람도 많아. 이 나라 기자들 싹 몰아가고 삼천교육대 보내야 한다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말이 지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이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다에게 있지만은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뇌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저께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결을 끌음으로써 21대 국회를 나름대로 최후의 승자가 됐어. 20이 들었었어. 민생법안 4개 중에서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속된 말로 무슨 연금법 같은 거 모수 조정한 거 그거 하면 그 몇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오늘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주유공자법이요. 개정해야 돼요. 그거 개정한 절대로 그거 봤어요. 새로 만드시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숨통에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만은 이 나라 언론들에게 경고합니다. 가끔 조선일보를 보면 그나마 말장난으로 슬슬 이래가지고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슬슬 돌리지만 아니 어떻게 서울 시내 토요일 날 과장하지 않고 적어도 5만 이상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신문 수십 개 신문만에 광고 뜯어먹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안 써. 예? 전 세계 이런 신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공산독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곡피를 아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권 잡은 사람들한테 적당히 촌지받으면 적당히 지내면서 우물쭈물 지나고 그놈들 미친놈들 그러고 살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예?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붓을 꺾고 그만두겠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 이름을 다 들추고 싶지만 오늘 참겠습니다. 잘난 척하고 글자 쓴다는 사람 한 놈도 없어. 그런 놈. 이래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하여간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게 마지막 언덕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잘 넘으면 이 나라에 옛말하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일도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북한을 좀 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난 우스운 얘기로 지 아버지 김정일이라고 제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일성 시대에 가끔 식민지 시대에 항일운동을 할 때는 그때는 사회주의가 상당한 어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대안 중에 하나로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제가 1972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신학교를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73년 펜실바니아 대학에 와서 이정식 박사의 조수를 했습니다. 리서치 펠로우라고 합니다. 조수를 해가지고 15,000불인가 받아먹고 그때 마침 일본의 비밀문서가 공개됐어요. 이게 43년까지 맨날 일본 비밀문서인데 그게 73년, 30년에 공개되는데 1호로 된 거죠. 그걸 전부 이정식 박사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1년 동안 그 일제치하의 항공 연구를 일제치가 그걸 봤어요. 그게 조선에 있어서 치안 상황 이런 겁니다. 경무국 무슨 정보처에서 만든 아주 1급 비밀들. 근데 그걸 보니까 한 75, 6%가 한국의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75, 6%가 사회주의적 독립운동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는 이제 김성수 이런 양분들,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고 해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양반들이 소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꼭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에 이름 좀 돌아갔던 사람은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것이 어떤 해방의 대안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7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70년이 지났는데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그리고 김정일에다가 엊그제 보니까 어느 광장에 그 옆에 김정은이가 또 사진 붙였더라고. 하다 우스워서. 이게 소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민주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들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합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부가 한때 이념적인 방황과 모색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관심을 가졌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갈 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고. 네? 그것을 확실히 해야만 우리 자손만대에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21대 국회 선거 임기 하루 전에 하면서 어저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나마 간신히 그걸 거부하는데 이기는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22대에 저 정신없는 국회의원들 가짜들 좀 많아요. 이거 때려잡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광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나라의 활로가 크게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